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수요 시위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려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목소리가 한데 모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환 선생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를 마치고 서울대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황희 신임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국난 극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면서 불교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이 종단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편찬한 종단본 불교 성전이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담은 불교 성전 봉정식은 오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신축년 신년할애법회와 함께 화엄경 독송 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하고 코로나19 극복과 화엄 연화장 세계 구현을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수요 시위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스님들은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미국 하버드대 교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고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정부의 애매모호한 자세를 질타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주먹을 꼭 쥔 이 소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1479번째를 맞은 수요 집회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노이 스님들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사죄하고 참여하십시오. 집회에선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부디 지금 우리 옆에서 거짓으로 수요 시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쳐 돌아갈 때까지 일본 정부가 고개 숙이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집회엔 시민단체들도 동참해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의연은 앞으로도 전 세계 정의로운 시민들과 손잡고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알리며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일에 더더욱 헌신하겠습니다. 세계 최장 기간 집회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수요 집회에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자세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단호함을 기도하고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피해 할머님들의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떠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조계종 사노위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된 수요 시위에서 지난 12일 세상을 떠난 고 정복수 할머니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15명뿐. 불교계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 운영과 정기 수요 집회 주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환 선생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함께했던 일을 회고하며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은 건 2019년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를 조문한 이후 2년 만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과 부위원장 해문 스님 등 스님 7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를 마치고 서울대병원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한국 사회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앞장선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연부를 올렸습니다. 철인 3종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명 최숙현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 권한과 기능 강화와 훈련시설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1차 개정돼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지난해 7월 지도자와 동료의 폭언, 폭행,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통해 2차 개정을 했습니다. 최숙현법에 따라 선수, 체육 지도자 등 관련자가 체육계 인권 침해, 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국난 극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하면서 불교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황 장관은 문화 뉴딜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문화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며 전통사찰 등을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조계종 총무원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먼저 불교계가 코로나 방역에 모범을 보인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이 힘들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게 저는 특히 이제 우리 불교계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백신 치료제 나와서 이렇게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또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또 해주는데 오히려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자리타의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기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전체 남한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합니다. 네. 이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제한 조치 등을 거론하고 나아가 도쿄올림픽 문제까지 문체부 소관 분야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국민들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 국가적으로도 또 올림픽 문제, 여러 가지 체육 문제가 있어서 문화체육 전체 전반적으로 제일 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 장관은 자신의 임기 중 해야 할 일로 코로나19로 입은 종교계 피해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뉴딜로 인프라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 관광 쪽 물론 이제 언론, 종교 다 포함해서 가장 큰 그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문화 뉴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또 사회 안전망, 인권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갖춰 나가는 것이 오히려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 그다음에 또 언론, 종교도 그렇고 튼튼한 이 근육을 앞으로 만드는 거다. 불교 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 육성에도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전통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문화재와 또 크게 다르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교계와 또 불교계와 또 자주 소통도 하고. 황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관광 정상화를 내세웠는데 연등의 전승관 건립 등 종단이 안고 있는 현안과 어떻게 접점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에게 물을 빗대어 불교적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샘물은 마실 수 있지만 양이 적은 반면 큰 배를 띄우는 물은 마실 수 없지만 양이 많다며 두 길 중 한 길을 잘 택해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그러면서 홀로 어렵지만 의로운 일을 하고 있으니 열심히 잘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정훈 대표는 미래를 향해 큰 한국모함을 끌고 가는 예인선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평소 다짐하고 있다며 벤처 창업이 성공하는 나라, 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이 종단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편찬한 종단본 불교 성전이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 언어로 담아 현대인들의 종합 수행 지침서가 될 불교 성전 봉정식은 오는 2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처음으로 추진한 종단본 불교 성전 편찬 작업이 마무리돼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불교성전 편찬추진위원회를 출범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돌입한 지 2년여 만입니다. 불교성전 편찬은 포교원장 지용스님 체제의 제7대 집행부를 대표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반세기 전 동국역경원에서 불교성전을 발간했지만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대중을 만나가는데 이 법부로 부처님 가르침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성전이고 종단적 입장에서 그 지침서가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중요한 일입니까? 편찬 사업에는 상임위원과 기획위원, 전문위원 등 30명이 넘는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불교 성전은 1장 거룩한 부처님을 시작으로 위대한 가르침과 보살의 길, 불국토 구현 등 크게 4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니까야 등 현대 불교학의 연구와 번역 성과를 반영했고 현대 사회에 필요한 주제별 키워드를 율장과 초기경전, 대승경전, 선호록 등에서 발췌해 선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생활 속에서 녹아내려지는 문화로 정착이 되고 불교 성전은 무엇보다 현대적인 언어로 방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용 스님은 불교 성전이 수행의 종합 지침서로서 수지 독송 운동 등을 통해 각 사찰에서 법문과 신행의 토대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수행 지침서가 이제 대중들의 평가를 다 받아들여서 거기에 반영을 해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종단본 불교 성전 봉정식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조계사에서 봉행됩니다. 21세기 대장경 사업으로 꼽히는 불교 성전. 포교원은 불교 성전이 책자에 머물지 않고 이북과 점자책을 비롯해 어린이와 청소년, 외국인 등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중앙종회 의원의 범종 스님, 23교구 본사 관음사 중앙종회 의원의 향림 스님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4일에 열리는 중앙종회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자격심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 입후보한 고운사의 범종 스님과 제주 관음사의 향림 스님은 보궐선거 없이 당선이 확정됐고 통도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1시에 범용 스님과 보화 스님, 성화 스님을 대상으로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신축년 신년하례법회와 함께 화엄경 독송 대법회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월정사는 법회 동참 인원을 최소화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면서 전국 불자들과 함께했고 화엄경 독송법회를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화엄 연화장 세계 구현을 발언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와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한 신축년 새해. 오대산 월정사는 모두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신년 할애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월정사는 산내 스님들과 사교구 연합신도회 고광록 회장 등 신행단체 대표 등으로 참석 인원을 최대한 줄여 봉행하고 온라인으로 생중계함으로써 전국의 불자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자님들의 신행으로 사회가 더 따뜻해지고 우리 내면도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진하면 새로운 희망이 가득한 신축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방역 수칙을 지켜오면서 새 희망 만들기에 함께 또 진력해 왔습니다. 아마 이제 새 봄과 더불어서 새 희망의 서기가 온 대한민국에 충만해지리라 하는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월정사는 신년 할애 법회에 이어 화엄경 독송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겠다는 발언을 담아 화엄경 독송 대법회를 입제해 22일까지 하루 10시간씩 정진하며 한글 화엄경을 완독합니다. 월정사 신년 화엄경 독송 대법회도 유튜브 오대산 월정사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함으로써 동참한 전국 불자들과 함께 용맹정진을 이어갑니다. 화엄경 독송 대법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화엄 사상이 온 누리에 크게 충만해질 때 바로 이 세계가 연화장 세계로 화장장음의 세계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원력으로 이 법회를 마련했습니다. 신축년 새해 첫날부터 168시간 용맹기도 정진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했던 월정사는 정초 화엄 독송 대법회를 통해 화엄 사상이 널리 퍼지고 불국정토가 구현되기를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대부분은 재충전과 심신안정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찾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행복함을 느낀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 2019년 11월 13일부터 지난해 11월 15일까지 내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 가운데 19,7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국인 참가자의 종합 만족도는 7점 만점에 6.47점, 외국인은 6.49점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내국인 참가자의 95%가 템플스테이 이후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함이 상승했다며 템플스테이의 정서적 안정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내국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82.2%가 템플스테이를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일반 국민 10명 가운데 2명 정도인 19.5%가 템플스테이를 참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1이 되는 오는 2025년 자사고나 외고 등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고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2022 교육과정 개편이나 미래형 대입제도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까지 추진되면 우리 교육은 대전환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 등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되고 일선 학교들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탈바꿈하는 2025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생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교 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학점제에서는 학문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를 융합한 과목,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과목 등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고 과목별로 이수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고 취득 학점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가 만든 획일화된 시간표로 공부하고 있는 지금과는 다른 교육 패러다임의 대변화입니다. 소속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없더라도 인근 다른 학교의 공동 교육 과정에서 과목을 찾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표대로 공부했지만 앞으로의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각자의 시간표를 갖게 됩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 진로 분야와 연계된 체험, 실습, 탐구 등의 다양한 활동이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목이 늘어난 만큼 지역 내 대학이나 연구기관 전문가도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192학점 이상 수강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 40% 이상이 돼야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25년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교육은 오지선다 수능 문제로 상징되는 획일적인 교육과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게 될 것입니다. 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고교 학점제. 그 차태가 되는 2025년은 우리 교육 역사의 대전환의 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지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은 템플스테이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정신적, 심리적 피로를 완화하고 치유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국민들의 마음 치유와 힐링을 돕는 불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8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